안녕하세요. 네, 21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차 시는 401쪽 장애인 통행 보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죠. 네, 여기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 보행로에 있어서의 어, 그 중요하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유효폭이 1.2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폭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어떤 방해물 없이 확보되어 있는 그 거리를 그 넓이를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1.2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입니다. 18분의 1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분의 1까지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12분의 1까지도. 이게 이제 페이지 322쪽에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접근해서 봤을 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조항들이 몇 개는 다 이렇게 중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경사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사로는 8분의 1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12분의 1, 18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사로에 대한 것은 각도로 하는 거, 도로 하는 거,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는 거, 1대 몇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분의 1이다, 12분의 1이다, 1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18을 가서 수직으로 2를 간 그래서 그것을 삼각형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 경사로가 나오는 거죠. 프로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으로 100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선 경사로의 17%할 때는 100으로 수평을 가서 수직으로 17을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쪽에 보시면은 계획시 고려사항 해서 보행로의 결절점은 휴게소 등 5개 공간을 배치한다. 결절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로스죠. 만나는 지점. 그리고 길이가 10m 이상, 폭 1.5m 이상인 보행로에는 그늘 식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보행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휴식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목적 동선만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복합 공간으로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사진은 지금 뉴타운입니다. 타마 뉴타운. 지금 뭐 타마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그 기사가 많이 있죠. 뭐 유령 도시다 어쩌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타마 뉴타운을 최초에 그 계획하고 할 때는 상당히 그 의지라든지 계획의 관점이나 이런 그 컨셉들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사실 거기에서 많이 우리가 또 아이디어도 가져와서 우리들 한국 실정에 맞게 그렇게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한참 항상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이런 것들이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카피 페이스트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화 해서 접목을 시켰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한국의 이런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설계 단지계획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앞서갔다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때 보면은 이렇게 그 저층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녹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페데스트리안 롤 해서 보행자의 거리, 그래서 아주 그 휴식과 그 다음에 안도의 릴리즈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공간이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403쪽의 미술 작품의 설치, 미술 작품 설치, 이것도 이제 그 아주 법제화돼 있죠. 요거는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외부 공간이죠, 결국. 이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의 구조물에 있어서의 내부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원 얘기했고, 보행로 얘기했고, 지금 이제 미술 작품 설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여기 보면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가, 공예 등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축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 작품 하는데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쓰지 않는 대신에 기금으로 해서 출연할 수 있다. 기금으로 해서도 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냐?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그러니까 1%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설치 대상 건축물 보실까요? 보시면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근데 이 연면적에는 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조실 이런 거 빼고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정말 그 거주 내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대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했어요. 결국은 또 나오죠. 그 6분의 승인권자 되시는 분들이 정하는 그 조례로서 미술 장식 작품 설치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약해서 워낙 이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이제 한 겁니다. 한 건데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거의 뭐 그 판매에 근접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 판매도 있고요. 판매도 있고, 근생,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런 말하자면 좀 이렇게 다중 이용하는 곳에서는 미술 작품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 작품이 주는 그 어떤 그 감성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향유를 하고, 그리고 좀 문화 시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을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되고, 정말 이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죠. 자, 건축 비용이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별표 2를 한번 쫙 보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캐나다 몬트리올의
까르띠에 광장이죠. 예. 우리도 뭐 충분히 뭐 이런 광장들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런 광장에 스트리트 퍼니처가 놓여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 정말 이런 그 여백, 도시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공원 안내도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별표 2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용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은 1,000분의 1 이상 건축 비용에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1%라고 했죠. 1%. 100분의 1인데 결국 1,000분의 10이면은 100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이하 범위로 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절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만 원일 때 만 원인 거하고 1억 원일 때 1,000만 원인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재지별 미술 장식 금액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 범위로 해서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조금 좀 디스카운트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 작품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406쪽에 이제 대지 조성 및 옹벽입니다. 대지 조성 및 옹벽인데 이거는 수해 방지 개념이에요. 수해 방지 개념이고요.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토목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토목적인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지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토목, 건축, 조경, 그다음에 뭐 도시설계,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본 게 높이 2m 이상인 옹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2m 이상이 되면은 성인 키가 1m 보통 한 70, 80 되니까 그거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키 이상으로 된 것은 이 쏟아지면은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임팩트가 크냐? 수해입니다. 수해. 결국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건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결국 이 옹벽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는 결국은 이 토압이 작용되지 않습니까? 토압이 작용되는데 여기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수압까지 더하면은 이게 이만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옹벽이 앞으로 전도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뭐 전문적으로 보면은 그 원호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단 내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단 저부로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원호 파괴로 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건축물의 외곽 부분까지를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띄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옹벽 높이만큼은 좀 떨어져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쏟아지지 않게 1H 정도는 서로. 그리고 옹벽 기초보다 낮은 건축물은 5m, 최소 5m는 띄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옹벽의 기초보다도 낮은 지대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더 띄워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5m 하면은 한 2층 정도 되는 거예요. 2층 높이만큼은 일부러 떨어져 있어라 하는 거예요. 옹벽이 저는 이게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율을 생각한 거죠. 네, 이것은 다분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거고요. 토목구조물에 있어서의 규정은 또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보는 판단 내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해 방지 등에 대한 것이 이제 규칙에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축으로 된 거, 이제 화강석으로 해서 견치석이 착착근이 이렇게 쌓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비가 내려서 그 뒤에 배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수압으로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수가 너무 잘 돼도 이 배수가 될 때 그 사이에 이 석축의 뒷부분을 채우고 있는 이 토양을 토립자를 다 훑어가는 겁니다. 흙탕물로 해서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이게 뒷부분이 허실한 거예요. 허실하기 때문에 이 석축이 주저앉아 버리거나 슬라이딩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탈면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 되는 단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 토압의 작용 자체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예. 이게 커지면은 결국은 토압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쳐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잘게 자르는 그런 것이 되죠. 예. 소단 쌓기라고도 하고 소단 만들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 단을 주어서 안정성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건축물의 외곽 부분은 비탈면의 가장 윗가장자리 또는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비탈면 높이만큼 띄울 것. 예, 건축물을 여기다 세울 때는 이 높이만큼 여기도 이렇게 띄워라 하는 그 얘기죠. 그 얘기고 높이만큼 띄울 것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 가 있는 경우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를 저는 비탈면이 이렇게 있고 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슬로프라고 하죠. 그 아래에 또 옹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요 사이, 요 거리, 역티형이든 뭐 아니면은 옹벽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슬로프가 있고 그러면 요 거리를 1m 이상 띄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반대가 됐다 얘기예요. 또 옹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비탈면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1.5m 이상이거나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라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옹벽과 비탈면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 옹벽과 비탈면이 위아래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옹벽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경우, 그리고 옹벽 밑에 건물이 서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서울 북촌에 있는 그 석축을 이제 띄운 건데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 다만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지자체장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자, 이 옹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칼라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이끼도 끼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끼가 끼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이사이로 물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물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 토립자들이 막 콜콜콜 쏟아지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옹벽 쌓고 그 위에 이제 담장 세운 거죠. 여기 한옥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대지조성의 안전 이제 뒷부분에 또 보면은 좀 더 이제 세밀한 것들이 나오죠. 경사도가 1대 1.5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성토 절토할 때 그 얘기고요.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석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2m 이내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에서 이 배수관들이 질질질질 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질질질 새서 토립자들을 다 쓸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석축 뒤에
그 옹벽 뒤에 그 수압으로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m 이내마다 하나의 배수 구멍을 설치하라. 그래서 우리 석축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플라스틱 관들이 하나씩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보이네요. 이게 다 배수관입니다. 이 배수관을 하지 않으면은 수압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인접대지보다 성토할 때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인접대지보다 이 쌓을 때 0.5m 이상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인접대지에 그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느닷없이 그냥 그 랜드 슬라이딩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무한 사면에는 랜드 크리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건 우리 자연 사면이죠. 우리 뒷동산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어떤 옹벽 그 슬로프를 만들거나 인공적으로 할 때는 랜드 슬라이딩입니다. 휙하니 그냥 하는 거죠. 평면 파괴라든지 쐐기 파괴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토지에 굴착해서 이 토지에 굴착 보면은 요거 보시면 요 경암, 연암, 모래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암입니다. 1대1. 수직이 항상 1 기준입니다. 1. 수평으로 1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인데 0.5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대1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각도가 45도예요. 그러니까 각도 45도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프로테이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가구 100간 거예요. 100%예요. 100%예요. 굉장히 45도라고 하는 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사지에 개발할 때도 25도 이하를 해서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보통 한 17도, 18도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도까지도 안 갑니다. 그리고 평균 경사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산사태 나고 이럴 때 있어서는 그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건 그냥 제척시켜버려야 되는 거지 평균 경사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높이 3m 높이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하마다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탄 소단주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비탈면에는 토양 유실 방지와 미간 유지를 위해서 나무 또는 잔디 이게 식생보호공이에요. 식생보호공. 그리고 우리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그 슬로프에다가 처리를 한 게 구조물 보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구조물 보호공에 식생 보호공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배수를 했을 테니까 배수공에서 토목에 관련된 토목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1차 시도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